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아나운서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혼자 주식하기 너무 힘드시죠?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고요? 자, 그것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한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번호로 채팅방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답장으로 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뭐 예, 하셨어요? 주말에는 뭐 역시 한 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네. 따뜻한 방바닥에서 자는 게 귤이나 까먹으면서 귤 까먹어야죠. 자는 게 최고죠. TV 보면서 요즘 이제 먹방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먹는 거 이쪽에서 끝나면은 다음 건 넘어가고 계속 이쪽에서 하죠. 끝나면 예, 그렇게 하면서 배 따뜻하게 누워가지고 귤 까먹는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알차게 보내셨네요. 아, 그럼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김상현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네. 이제 다들 스키장 시즌에 맞춰서 오. 강원도 평창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네. 저는 스키도 재밌게 탔지만은 그 네. 열심히 보시던 먹방 제가 찍고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진짜? 뭐 드셨어요? 강원도에서 이제 그 황태구이가 유명하더라고요. 오. 황태구이도 먹고 가지고 뭐 감자탕도 먹고 해가지고 전날 아무래도 많이 먹었으니까 술을 해장도 해장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저도 좀 자랑을 해보자면 저는 네. 제주도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귤도 먹고 갈치조림 먹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저도 빈손으로 먹방. 오셨어요? 귤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귤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네, 열심히 놀고 오셔가지고 이제 월요일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스키장에 있으면서 이제 뉴스를 아무래도 다 뒤져보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부터 미국이랑 이란 쪽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이제 그것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새해 첫날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이제 솔레이마니를 사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솔레이마니는 이제 이란에서 군 실세, 그러니까 그 장군이죠. 솔레이마니를 사살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이제 많은 뉴스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이어지나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금값이랑 원유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다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28,000원을 뚫고 지나가서 이제 28,800까지 갔던 미국 증시가 이제 28,600선 정도, 그러니까 1% 가까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뭐 금값이랑 원유 같은 경우는 2, 3% 이상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증시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뒤집어 보면은 미국이 그냥 괜히 이제 이란을 괜히 건드린 게 아닙니다. 이란 쪽에서 미국인 한 명이 이제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네.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제 포위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꼭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일단은 이란이 예전에 핵 합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뭐 전쟁까지 이어지나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부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부터 조금 하나씩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2015년, 16년에 이제 오바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랑 이제 이란이 핵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란이 다시 좀 원유 수출도 좀 하고 이란이 좀 경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8년에 합의를 좀 파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네. 지지율이 좀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비슷합니다. 자기한테 적이 생기면은 나라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좀 결집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 적을 두고 내부끼리 조금 결집을 해가면서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권력층들이 다시 좀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란이 질 게 뻔하죠. 네. 이란이 질 게 뻔하면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리스크보다는 적당한 긴장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하기 좋다.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앞으로 이제 미국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옵션 카드로는 뭐 사우디를 다시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다시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뭐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기 때문에 아마 파병을 하는 쪽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입니다. 이제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었는데 작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수출국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원유를 가장 많이 파는 국가로서 원유값이 오르는 게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우디가 작년 9월달에 이제 원유 시설이 공격당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군에서 쓰려고 미리 아껴둔 기름을 시중에 풀면서 원유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원유값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유값이 오르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뜻인데, 거꾸로 이걸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은, 원유를 지금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가지고 중국의 기름을 많이 비싼 값에 팔게 되면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의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백인인데 블루 칼라인 업종에 가장 많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유회사의 주가 상승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지지율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중국한테 지금 이제 원유를 노렸고, 잘못하면은 이제 이란이 제일 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네.
언제든지 이란의 그 높은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북한의 좀 암묵적인 메시지까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랑 이란이랑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좀 이어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시장이 이어질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결론부터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하락 쪽에 좀 두고 또 이제 기간적으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 차트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요. 다우가 지금 28,600 정도가 되는데 아마 다우 미국 증시도 한 28,000 수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2,150선이거든요. 2,200까지 갔던 증시가 아마 우리나라도 2,100 정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63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코스피는 2,060에서 2,100 정도. 코스닥은 630 정도까지는 항상 염두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조정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네. 조정을 피할 길은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조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면서 주식으로는 앞으로 조정 시에는 좀 전망이 있던 반도체 종목 쪽으로 조금 담아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또 중국과의 무역 이익 이런 것도 노리고 있고 북한까지 노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은 그래도 낮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으면은 안전자산 그리고 반도체 매수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영수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김상은 전문가님 워낙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발언과 행동에 너무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관종 이라고 보면은 아주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은 트위터나 이런 자기들의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증시도 만질 수 있는 또 유가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부류의 분들이 마무리가 좀 힘들어요. 마무리가 힘들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북한을 상대로도 미사일 쏜다 뭐 한다 하는데 사실은 중국 상대도 마찬가지. 크게 뭘 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되게 무서워 보이다가 이제는 약간 헛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만할 때쯤에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되거든요.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카리스마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선 것 같고 그 행동이 약간 돌발적이라서 이제 백악관 쪽에서도 이제 참모진들은 좀 당황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또 진출을 해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증시를 받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건 악재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증시를 떠받칠 만한 모멘텀을 내놓을 수 있다면은 또 내놓을 것이고 그래야지 대선으로 가는 길이 재선을 꼭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반드시 증시를 떠받칠 무엇인가를 내올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조정을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만 하셨던 코스피와 2,100 정도 선까지는 저도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선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딱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예상치에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 라인 3봉 찍고 내려가는 하락 라인이거든요. 하락 라인에서도 대충 트렌드 선을 그으면 한 2,100 정도 선이면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정도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정도까지 자리가 되면 조정 주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 시에 오히려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담아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분명히 다시 또 당근이 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전략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야심찬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이 고수의 픽 뭐 하는 거냐, 무슨 퀴즈를 맞추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방구 좀 낀다, 네. 수익 좀 낸다 하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매매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RSI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봉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볼만한 종목들을 뽑아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종목들을 고수의 픽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제 슬슬 관심 종목에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봐야 될까, 후보군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제 관심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현대차 이렇게 되니까. 네. 고래에서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 후보군들을 뽑는 시스템에서 뽑혀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고수의 매매 전략, 이 알짜배기만 모아가지고 퀴즈도 맞추고 이제 공략주도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두 고수님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를 올려주십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들어가시면 네 번째 게시판,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눌러보시면 매일 그날 아침마다 그날짜 고수의 픽 그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거 확인을 해볼까요? 1월 6일 고수의 픽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봅시다. 총 6개네요. 서땡땡땡, 신땡땡땡 등등. 오늘은 총 6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골라서 그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님들이 드리는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문자로 그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입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립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또 좋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1월 6일자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는 2번입니다. 2번 신땡땡땡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신땡땡땡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먼저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신자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 그 먹방을 보면서 네. 배 깔고 귤을 먹으면서 이제 네. 먹방을 보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런칭한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한 5회 정도, 4회 정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 우리 또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시고, 김희철이 나오시고, 네. 김희철 씨가 나오고, 그 친구가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던데. 동안이시죠, 그분이. 그럼요. 생김새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친구들이 나오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이제 그 음식을 팔고 지역 특산물하고 연계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상으로 나오시는 키다리 아저씨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는 아닙니다. 신이니까요. 이번에 네. 감자 아니에요? 감자가 1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있고요. 그거 다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사서 코너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땡마트에 가면은 그 코너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제 족발 잘 삶는 남자 그분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중에 신자가 들어가는 회사면은 뭐 그 몇 개 없겠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격대가 워낙에 또 그분이 관여하신 또 거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관여한 회사가 이제 원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중에서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 유통 관련된 종목이고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주가가 20만 원대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심히 보면서 그분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뭐라 그럴까요? 거상에게서 풍겨지는 그 풍모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1,650원씩 결제해가지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분과 관련된 20만 원대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저 이 방송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거를 다 산다. 그래가지고 되게 마케팅도 좀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멋있지 했어요. 않나요? 딱 네. 갔는데 감자 남아 다 사.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맞아요. 로망 아닌가요? 멋있어. 저는 그래서 너무 멋있게 보고 있는 네. 그분의 관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들어봤고요. 힌트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좀 여성분들한테 좀 힌트가 좀 되는 내용인데 네. 일단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뭐 비디비치, 그다음에 더마 화장품,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퍼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그러니까 화장품 유통도 이제 주로 하는 회사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패션 쪽에서도 뭐 아르마니, 클로에, 뭐 갭 이런 해외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에 이제 유통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를 유통을 해와가지고 국내에 신땡 무슨 백화점에 올려주고 네. 대신에 이 회사도 같은 신땡을 달고 있지만은 해외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글로벌하게 납품을 약간 네. 그런 느낌. 국제적인을 아마 영어 5글자로 풀면은 이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영어를 한글로 이제 풀다 보니까 종목명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좀 인심 써서 비슷하면 봐주기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야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봐주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를 우리나라 발음을 번역하면은 이제 유도리가 좀 있어야죠. 맞아요. 그냥 발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비디비치를 들으니까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좋다고 저는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 주변에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자분들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키다리 아저씨 계열사 코스피 20만 원대, 비디비치와 에르메스 퍼퓸 그리고 또 이제 수입 아르마니, 클로에 갭 같은 해외 브랜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다. 이런 네 가지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2번 신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고수의 픽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퀴즈 6가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2번 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명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757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필링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매수가랑 비중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뭐 실시간으로 들어온 거라서 저는 여기 볼 계시네요. 수가 없는데. 네,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제 필링크 7570님께서 2,200원의 매수가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자, 답답하고 암담해서 여쭤보십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상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2,200원의 비중 40%.
일단 2,200원도 문제지만 비중 40%가 문제입니다. 지금 필링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조금 흑자로 돌아섰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쭉 빠진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급락보다 무서운 게 늪에 빠지듯이 빠지는 흐름이 좀 무서운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차트였는데 비중이 40%라는 얘기는 싸질 때마다 물타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종목에 이제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매 관련 그 이슈를 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찌라시도 있고 해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2,200원 먼 가격이냐면 사실 멀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번 이슈 좀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터진 봉들이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평소보다 거래량 뭐 1000%씩 터진 종목들이 그 거래량이 터졌던 날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하염없이 밀려 내려가다가 바닥을 잡고 살짝 머리를 들고 있어요. 머리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장이 크게 뭐 부러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지금 매우 안 좋은데, 오늘 장이 매우 안 좋은데도 보합선, 이 오늘 같은 장에 보합이다. 그러면 평소에는 3, 4%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힘 있는 종목이고 어느 지켜줘야 될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한 본절 인근이 오면 본절 인근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조정 온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또 그 시세가 나올 때 이렇게 좀 자리 잡아놓고 매집이 됐던 종목들이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절 오면 일단은 절반 터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너무 비중을 쉽게 쌓아가시다면 잘못하면 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본절 라인까지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제 생각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한번 매집했던 매집 구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절반 매도. 그 이유는 좀 더 두고 보시고, 남은 절반은 좀 두고 보시고, 손절가 잡아야죠. 어떤 좋은 종목도 손절가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150원 선에서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라. 그래서 손절가 1150원, 목표가 일단 매수하셨던 2,200원을 목표가를 잡고 그 자리에 오면은 절반 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오면은 절반을 줄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필링크 설명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은 1582님께서 보내주신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9,30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하는데, 자, 김상은 전문가님의 상담 들어볼까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를 19,300원이면 이제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 일단은 사신 가격대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으십니다. 나쁘지는 않으시고, 그렇지만 파라다이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이죠. 이제 네.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아마 가장 먼저 이제 파라다이스란 종목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제주도에는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경기와 좀 관련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의 매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큼 힘들진 않지만 중국이 그래도 좀 경기가 살아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제주도의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상방으로 좀 치고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또 코스닥의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파라다이스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뿐만 아니라 패시브 펀드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손실권이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일부 좀 피해 가시고 절반이나 좀 전량까지 매도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 매도를 권유해 드리는 결정적인 키워드는 그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악재가 있으니 시장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종목은 피해가는 게 좋다. 또 경기가 좋아야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기대보다 지금 당장 악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고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일단 지금은 악재가 많기 때문에 매도를 우선 하라는 그러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3777번님께서 보내주신 코리아나고요. 1,8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볼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 일단은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나와주고 하면은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목도 한때 피크를 찍었다가 사드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고가 8,440원까지 찍었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가 1,800원이시네요. 1,800원이시면 언제 사셨는지는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사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몰린 종목으로 제가 이제 봤던 종목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OCI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지금 61,000원이네요. 61,000원인데 이 종목이 한때 60만 원 이렇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65만 원 이렇게 갔었는데 네. 좀 더 차트를 당겨보면은 65만 원 이렇게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통은 났는데 다들 사람들이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코리아나도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좋아요. 갖고 계시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놓쳐버리신 거예요. 놓쳤다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올라온 자리고 조금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차트들이 좀 비슷해요.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 들어오면은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 이제 올해 이제 초 해가지고는 대선 테마주도 좀 해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슈 때문에 뜨는 종목보다는 네. 한번 진짜 매출 기대감 때문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네.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손절가는 냉정하게 3,300원이에요. 3,300원인데 근데 지금 10,800원에 물리셔가지고 3,300원 손절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3,300원 아무리 못해도 2,500원 이 저점을 깨면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중도 30%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때 이게 잘 가는 시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고 그 시즌이 좀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까 보셨던 OCI처럼 이제 바람이 안 불면 10분의 1 토막이 OCI 같은 종목도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는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일단은 최근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3,300원 받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5,000원대 되면 일단은 절반은 치고 나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수가가 좀 높다 보니까 손절은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3,300원으로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8210님께서 보내주신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5,7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김상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모가 5,710원이면은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그러면 일단 차트 먼저 보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무슨 코스모 신소재라 뭐 하면서 분할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거래량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뭐 5,300원을 지켜준 상태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긍정적이고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조금 더 홀딩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12월 초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여기 한 6,3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6,300~4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사실 저번 주에 매도했던 게 가장 나이스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없어도 여기에 종가 부분 항상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6,300~400원이 1차 목표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12월 12일 6,900원 정도가 최종 목표가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6,400원과 6,9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 시가 부분이 있죠. 근데 5,300원 부분인데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저 5,300원까지 가지실 필요 없고 수익을 지켜주는 한에서 지금 5,710원에 매도하셨으니까 5,800원 미만으로 내려간 부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5,800원 손절가, 그 다음에 6,300원과 800원이 목표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이 나고 계셔가지고 1차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2차 최종 목표가는 6,9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수익 지켜야 되니까 손절가는 5,800원으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 상담,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6일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한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2번 신땡땡땡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힌트면은 다 아실 만한 종목이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논다는 큰 힌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정답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7천 원대 종목이고요. 네. 오늘 좀 장이 안 좋아 조금 밀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유통업을 하는 회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줬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 살아있는 상승 추세예요. 그러다가 한번 큰 추세 한번 주고 조정 줬다가 한 번 또 큰 추세 주고 조정 주고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스템에서 잡아낸 게 아닌가, 가지 정도만 넣어놓고 보셔라 라고 하고 잡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종목들이 큰 종목이고 또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장이 요즘처럼 좀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코스닥 개인들이 막 하는 그런 종목들 만약에 투매에 나와버리면은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덩어리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친절하게. 네. 읽어드리면은 숫자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2016년부터 영업이 270억, 그다음에 2017년에 254억으로 약간 주춤했다가 네. 18년 555억, 19년 이제 628억까지 3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네.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파는 것도 잘 파는데 장사도 잘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주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막 달려가는 라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왔다가 고개를 들고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일단 좀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보합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 3% 상승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을 내주고 있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면 사실 제일 좋은 매수가는 21만 원 정도 선이에요. 21만 원 정도 선이고, 가지고 계시면은 만약에 21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 라고 한다면 아까 좀 조정 좀 있는 라인의 조정 구간을 주면은 21만 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8만 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 28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 20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이 깨지면은 조금 이제 한 18만 원까지 자리가 열려져 있으니까 목표가 28만 원에 손절가 20만 원, 그리고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21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2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매수가 21만 원,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0만 원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상현 전문가님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뭐 매매 전략은 비슷하고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2019년 12월 12일에 급락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또 아무래도 매매하시다 보면 저게 좀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저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12월 12일에 뉴스를 검색해보면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보유지분을 매도하면서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부분 치고 재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단 저항 부분까지 1차적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때는 한번 저항을 돌파하는 데는 좀 어렵지만은 다음번에 21만 원까지 한 번 더 조정을 주면은
이제 23만 원 저항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퀴즈 정답 맞추신 5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자는 몇 번일까요? 전화번호 뒷자리가 4837-5050-3671-6750-1933님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추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보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퀴즈는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님들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4억 6천만 달러 늘어난 4,08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로와 엔화 등 기타 통화로 표시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로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달러화 지수는 지난달 96.74로 한 달 전보다 1.7% 하락했습니다. 11월 기준 외환 보유액 순위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였고 우리나라는 9위를 유지했습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이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4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이 2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방송, 지식, 정보, 음악, 만화 등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출액은 게임 산업이 33억 달러로 전체의 69%를 차지했으며 캐릭터, 지식, 정보, 음악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58조 원으로 3% 늘었는데 만화, 지식, 정보, 영화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건설업계가 경자년 새해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건설 강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건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건설산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 시책을 토대로 건설산업도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동남아시아의 도약과 중동의 탈석유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동남아와 중동의 움직임은 우리건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뽑힌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는 정부도 새해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설정한 만큼 건설 산업도 위기 극복과 힘찬 재도약을 하는 기회의 해가 되리라고 전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올해 중형 항공기를 도입해 중장거리 노선을 취향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취향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장거리를 포함한 노선 확대, 안전시설 투자, 해외발 판매 증대 등을 통해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실을 다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이콧 재팬 여파 등으로 단거리 중심의 저비용 항공사 성장 전략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돼 한 번에 더 멀리 날고 더 많은 승객을 태워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적 LCC 중에서 중장거리 노선에 도전하는 것은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호주와 중앙아시아, 하와이 등으로의 노선 확장을 검토 중이며 해당 노선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31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머드급 단지 분양도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31만 4,32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19만 8천 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며 이 중 경기도가 9만 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합니다. 분양 예정 단지 299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3천 가구 이상 단지를 공급할 예정인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4개 단지, 인천시와 부산시에서 각각 2개 단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51개 단지 7만 가구이며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36%이고 상한제 적용 이후인 5월 이후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무이로부터 빈혈치료제 에포디온의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발주한 2단계 영무용 통신설비 구축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모흐센 레자의 이란 전 혁명수비대장은 5일 거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에 대한 이란의 보복에 미국이 대응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SKC는 종속회사가 동박 제조업체인 KCF 테크놀로지스의 주식 1,913만 8천주가량을 1조 1,90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쪽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전 고수 관심 종목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고 남들은 잘 모르는 자세한 주식 정보 얻고 싶다면 노란톡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채팅방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